이학기 역사 독립운동 사에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고요. 독립운동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독립운동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1910년 국권이 피탈되고 나서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시점까지의 과정이 1910년대에 나타났던 독립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밀결사 조직의 형태로 국권을 회복하는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무단통치 시기였고 일본의 탄압이 심했던 시기죠. 따라서 비밀결사 조직의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움직임들과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준비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즉각적인 투쟁보다는 비밀리에 독립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대한광복회와 독립의군부가 있었는데요. 대한광복회에 별표를 쳐줍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대한광복회만 언급이 되어져 있을 텐데요.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동아시아의 공화주의 국가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공화주의의 민권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화주의를 지향하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것이 대한광복회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종임금이 아직 살아 계셨죠. 조선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왕정을 유지하고 과거의 왕조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복벽주의라고 불리어지는데요. 독립의군부의 경우 대표적인 복벽주의 운동 단체였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으로 살펴본다면 대한광복회가 훨씬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대한광복회 잘 기억을 해둡니다. 1910년대 내용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항일 비밀결사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비밀결사가 핵심입니다. 무단통치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기억해야 될 단체 대한광복회라고 했습니다. 공화정체를 수립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군자금을 모집하고 독립군 양성을 위한 여러가지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국외의 만주 일대의 독립군 기지 건설과 연동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1919년이 되면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의 내용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배경에서부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민족 자결주의가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국가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8 독립선언과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되면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외교적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기였죠. 국내에서도 3.1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무력투쟁이 발발하게 되고 일본의 강한 탄압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표적인 사건, 제합리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흐름을 살펴봐 주시고요. 3.1운동은 의의가 중요하죠. 독립운동의 주체들이 확대됩니다. 학생, 농민, 노동자, 여성, 청소년, 다양한 주체들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20년대 독립운동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독립운동의 중심 커맨드 센터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3.1운동을 통해서 마련이 되죠.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3.1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다라는 거. 일본의 통치 방식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뀐다라는 사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3.1운동은 국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 각국의 민족 해방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폭력 불복종의 형태의
투쟁 방향은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국제사회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20년대의 독립운동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황입니다. 1920년대 국내 상황의 독립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계열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며 독립운동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이고요. 독립운동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고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물산 장려 운동 평양에서 시작이 되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결과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용단체 경성제국대학이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둘 다 민족주의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자치론으로 갈라지기 전에 진행됐던 운동이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암테드 소작쟁이를 대표로 하는 농민운동이 1920년 초반 진행이 되고요. 원산 총파업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전환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형평운동 별표를 쳐두시고요. 진주에서 시작이 되고 신분제도에 대한 차별 철폐, 제도의 차별 철폐를 넘어서서 인식의 차별 철폐까지 주장하게 됐던 운동이었죠. 평등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백정들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청년운동,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광주학생운동과 60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방정환이 만든 어린이 잡지 소년 역시 사회적으로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게 되지요.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각자의 방식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민족주의계 내에서는 자치론이 대두되게 되면서 민족주의 운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그 첫 번째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던 배경이 되고요. 사회주의자들의 경우는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민족주의 운동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의 목적 속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신간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물산장려 운동이 나타나게 됐던 배경을 잘 기억을 해둡니다. 회사령이 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거의 폐지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었고요.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경쟁력을 높이며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국산품과 국산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 자산가들이나 지식인들 중심이었고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제한적인 운동이었다는 지점이었던 거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교육 부분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이었고요. 일본의 탄압과 자연재해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성제국대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분하루도 운동은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역시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었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차별철폐운동은 주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소년운동,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 제정한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선이라는 봉건사회 속에서 가장 피해를 봤었던 존재는 여성이었죠.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차별 철폐를 호소하며 여성해방을 주장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단체가 근우회입니다. 잘 기억을 해둡니다. 형평운동을 신분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인 인식차별이 존재함을 이야기하면서 신분에 대한 차별 철폐를 호소했었던 백정들 중심의 운동이었다. 진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주된 운동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20년대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존권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암태도 소작쟁이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노동운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원산 총파업을 좀 기억을 해둡니다. 처음에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해 달라라는 생존권 투쟁의 모습에서 이러한 구조와 착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일본의 식민지배가 작동한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항일 투쟁으로 전환하게 됐던 터닝포인트가 됐던 게 원산 총파업이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족유일당 운동이었죠.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운동이 하나의 정당으로 연합해서 공동의 투쟁 단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60만세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의 키워드는 제2의 3.1 운동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회주의 운동 계열과 비타협정 민족주의 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추진했던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3.1 운동이 고종임금의 서거에서 시작이 됐다면 60만세 운동은 순종임금의 서거에서 시작한다라는 거 키포인트입니다.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천도교는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이들의 여당파에서 만세 시위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들의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 운동인 민족유일당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민족주의자들 중에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입니다. 자치론자들, 소위 기회주의자라고 불려지는 세력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부분 활동 중에 두 번째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신간의 결성이 먼저 되고 신간의 결성 이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개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둡니다. 60만세 운동은 신간의 창설 이전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신간회는 1931년에 해산이 되는데요. 강제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 내부의 이념적 차이로 인해서 스스로 해소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유일당으로서 의미를 가지고요.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비밀 결사단체가 아니라 합법적인 정치운동단체였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신간의 운동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운동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켰던 부분인데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광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고요.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0년대의 국내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나오진 않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신간회가 해소되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분열된 채 각기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요.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는 분화로드 운동과 문자 보급 운동과 같은 농촌 계몽 운동에 집중하게 되고요. 민족문화 수호 운동을 통해서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켜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어학회고요. 민족주의 사학으로 대변될 수 있는 신채호, 박은식 등의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내에서는 민족주의와의 연대 속에서 독립을 우선시했던 20년대 운동과는 달리 계급투쟁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본연의 운동으로 30-40년대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적색노조운동과 적색농조운동을 통해서 사회 내부의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적 혁명을 준비하는 운동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화로드 운동, 문자보급 운동, 그리고 신간회가 해소되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0년대 국외독립운동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는 외교적인 독립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준비들은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연해주 지역 일대의 대동단결 선언이 발표가 되고요.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신한혁명당과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해서 파리 강화회의를 통한 외교적 노력들이 추진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독립자금을 모집을 하고 연해주 일대, 만주, 간도 일대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요.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의 독립군 기지와 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단체들의 위치 정도를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간도 지역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경학사 기억을 해둡니다. 삼원보 지역 일대죠. 신흥무관학교 역시 삼원보 일대에 만들어진 군사학교입니다. 서로분정선은 여기는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네요. 두 개만 기억을 해둡시다.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북간도 지역이 중요하죠. 북간도 지역에서 청산리 대첩이 1919년도에 일어났었죠. 그 전에 우리 한인촌들이 결성이 되고요. 서전서숙이라는 학교와 윤동주 시인이 나왔던 명동학교, 용정지역이죠. 이쪽도 위치를 좀 기억을 해두십니다. 그리고 대한국민회의 위치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 문제에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북로 군정선은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연해주 일대 별표를 쳐둡니다.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요 세 개의 단체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일대에서 결성이 되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연도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위치 정도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의 방향이 국외에서는 외교적인 독립운동의 다양한 루트를 찾아가는 과정과 연해주 일대, 간도 일대, 만주 일대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으로 실천이 되게 되는데요.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독립운동의 준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하나의 중심기관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1919년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그 위치를 상해로 옮겨가게 되죠. 외교적인 독립운동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고요. 임시정부가 가지는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민주공화제로 전환했던 최초의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이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임시정부의 여러가지 활동들, 초기 활동들 좀 기억해두면 좋겠죠.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특수행정 조직이 있었고요. 주로 군자금을 모집을 하고 독립과 관련된 다양한 첩보 정보들을 분석, 전달하는 기관이었다.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봉쇄가 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왔던 건 역시 그만큼 중요했던 통로였다는 걸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교적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랬고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위원부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임시정부 내에서의 입장 차이와 독립운동 방향에 대한 갈등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개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창조파와 개조파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임시정부의 활동은 약화되고 침체 일로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모색했던 것이 의열투쟁의 핵심이 되는 한인애국단의 창설이었습니다. 1920년대의 국외 독립운동에서 핵심은 무장독립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봉은청, 간밀자, 삼미통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일본은 이러한 독립군 진압의 효율성을 위해서 훈춘사건이라는 조작사건을 벌이게 되죠. 훈춘사건을 통해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본군들을 유인해서 대규모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 청산리 대첩이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결과 일본의 보복 조치인 간도 참변이 일어났고요. 독립군들은 러시아로 이동을 해서 재정비한 후에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밀산에서 통합부대인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고요. 자유시로 올라갔지만 지휘권 갈등에 의해서 독립군 내부의 참변인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되죠.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 만주지역 일대로 이동한 독립군들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독립군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서 만주군벌과 일본군들의 협작에 의한 독립군 탄압이 심해지자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군의 대한독립군과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인 김자진 장군의 봉로 군정서, 그리고 밀산의 집결에서 통합부대인 대한독립군단, 군대의 명칭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삼부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삼부 통합은 하나의 부로 결성되지 못한 채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정돈이 됩니다. 남만주 일대의 국민부는 조선혁명군이라는 새로운 독립군 군단을 결성하게 되고요. 북만주의 혁신의회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군을 결성하게 된다는 내용까지 192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것이 봉오동 전투였죠. 대한독립군이었습니다. 청산리 대첩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이고요. 청산리 대첩의 보복 조치로 일어났던 게 간도 참변입니다. 민간인들이 무차별로 학살당한 사건이죠. 대한독립군단이 결성이 되고 자유시로 이동을 하지만 독립군 내부의 지휘권 다툼으로 인해서 독립군이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차별받게 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들 내부의 참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3부가 이제 내려와서 결성이 되는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위치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정신이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결성이 되고 나서 미스야 협정에 의해서 만주군벌과 일본 간의 협작이 이루어지면서 독립운동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3부를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부로 정돈이 되는데요. 남만주 일대의 국민부와 북만주 일대의 혁신의회로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30~40년대 독립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진다는 것이고요.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항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연대를 통한 항일투쟁이 전개가 되는데요. 북만주 일대에서는 지정천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당이 중국의 의용군과 결합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요. 호로군이죠. 남만주 일대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조선혁명당과 결합해서 중국 의용군과 연대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1930년대 중반으로 넘어서게 되면 독립운동의 무대는 만주에서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민족협동전선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항일운동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독립운동 내부에서도 이러한 연합의 움직임들이 구체화되는데요.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되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예하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죠.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인물은 김원봉입니다. 조선의용대가 독립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이동했었던 세력들이 나중에 한국광복군에 편입되게 되고요. 본래 가려고 했었던 화북지대 예난으로 이동했었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김두봉이 이끄는 부대죠. 이 부대는 조선독립동맹으로 개편이 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이 바뀐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를 정리를 해보면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죠. 북만주 일대 한국 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남만주 일대에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었고요.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가 대표적인 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로 이동하는 건 1930년대 중반이었고요.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된다. 나중에 이 중에서 일부 화북 지역으로 이동했던 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국되는 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열투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은 1900년 초반부터 1940년대까지 지속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었던 독립운동의 과정이었고요. 가장 효과적인 독립투쟁의 방식이었고 무장독립투쟁을 준비하거나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열단이 있었고요. 의열단을 이끌었던 인물은 김원봉이었죠. 김원봉이 신채호와 만나서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고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민중을 통한 직접투쟁이라는 새로운 의열투쟁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주로 식민통치의 핵심 기관이었던 총독부, 종로경찰서, 동양척식회사 등을 파괴하는 활동들을 전개했고요. 요인을 암살하는 활동들도 진행을 했었죠. 한인애국단은 김구에 의해서 임시정부 내에 조직됐던 단체이고요. 이 중에서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포공원에서의 의거활동이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냈죠. 한중연합작전을 가능하게 했었던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시험 포인트는 의열단인지 한인애국단인지를 구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 전체의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